내가 이 나이에 가정부가 될 줄 몰랐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낸 지 2년, 그 적막했던 우리 집에 갑자기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지수가 들이닥쳤습니다. 같이 살자는 아들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샘솟았죠. 지수도 처음엔 천사 같았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서 제게 건네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첫 며칠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리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며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지수는 제 요리를 극찬하며 설거지도 함께 하겠다고 나서더니까요. 그런 지수를 보며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지수가 집밥을 부탁한다며 슬쩍 요리를 떠넘기더니 어느새 모든 식사 준비가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야식까지 모두 제가 해야 했죠. 처음엔 도와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많으니까 도와달라는 준영이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많다고요? 지수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파묻혀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들은 아내 편만 들더라고요. 인플루언서 준비 중이라는 지수의 변명을 들으며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지옥으로 변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차리고 설거지하고 온 집안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또다시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개고 저녁 준비하고 숨 쉴 틈도 없는 일상이 반복됐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쁜데 지수는 여전히 소파에서 셀카만 찍고 있었어요. 때로는 화장실에서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거실 곳곳을 배경으로 삼아 인생샷을 건지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그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아직은 몰랐습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어요. 손목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죠. 거울 속 제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 갔습니다. 윤기 없는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움푹 꺼진 눈가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제가 여왕이었어요. 뭘 해도 고맙다고 하시고 피곤하면 쉬라고 하시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까워서 참다가 방광염까지 걸렸습니다. 지수는 제가 아픈 걸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국에 가달라고 심부름까지 시키더라고요. 자신이 쓸 화장품을 사오라면서 말이에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화장품 심부름이라니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방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저 따뜻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베개를 적시며 울다가 지쳐서 잠들곤 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가족이니까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서로 양보하고 도와가며 사는 거라고요. 그 말을 믿고 참아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수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것들이 이제는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수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아침 언제 나와요? 배고픈데 빨리 해주세요. 그 말투에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거든요. 더 가관인 건 명절 때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지수가 갑자기 친정 가족들을 초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미리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어머니, 저희 가족들 오니까 잘 대접해 주세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메뉴까지 하나하나 지시하더라고요. 갈비찜, 잡채, 전류, 나물 반찬들까지 총 15가지 요리를 혼자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칼질하기도 힘들었는데 15가지나 되는 음식을 혼자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수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거실에서 네일아트를 받고 있더라고요. 친정 가족들 오기 전에 예쁘게 꾸며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후 2시에 지수의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언니까지 총 3명이었는데 마치 호텔에 온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특히 지수의 어머니 연희 씨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평가하는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지수에게 속삭이더라고요. 집이 생각보다 괜찮네. 위치도 좋고.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제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런저런 지적만 하더라고요. 간이 좀 심심하네요. 갈비찜이 좀 질긴 것 같아요. 우리 지수는 입맛이 까다로운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새벽부터 혼자 15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커녕 흠잡기만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는데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가 친정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집안일은 다 해주시고 요리도 맛있게 해주시고 진짜 우리 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 뒤에 나온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심심하실 텐데 우리가 와서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들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며느리를 도와주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료 가정부에 불과했던 거예요. 지수의 아버지도 만만치 않았어요. 식사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수야,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 어머니도 계시고 집도 넓고.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마치 제 집을 품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의 시선에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에 딸린 부속품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모임이 끝나고 지수의 가족들이 돌아간 후에도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지수가 연희 씨에게 선물로 받은 비싼 화장품을 자랑하면서 하는 말이 들렸거든요. 엄마, 여기 살림은 정말 편해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집도 좋잖아요. 나중에 우리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나중에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못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수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몸살이 심했는데도 지수는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저녁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아픈 걸 뻔히 보면서도 말이에요. 결국 39도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부엌에 나가서 저녁을 해야 했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지수는 화장하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문 잠그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아픈 시어머니한테 문지기까지 시키더라고요. 더 황당한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활비로 모아둔 돈이 또 사라진 거예요.
이번엔 50만 원이나 됐는데 지수는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거 제가 급해서 좀 썼어요. 인플루언서 활동하려면 카메라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거든요.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드릴게요. 성공하면 갚아드린다고요?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제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더라고요. 그것도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아들 준영이에게 말했더니 엄마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요? 하루 종일 소파에서 셀카 찍는 게 열심히 하는 건가요? 그 후로 지수는 아예 대놓고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다림질해 주세요. 어머니, 저것 좀 정리해 주세요. 어머니, 이것 좀 사다 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부르더라고요. 마치 가정부한테 일을 시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수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파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친구들을 말이에요. 어머니, 친구들 오니까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치킨은 시켜 먹을 테니까 간단한 안주 정도만요. 간단한 안주라고 하면서 목록을 보니 15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날 밤 젊은 친구들이 와서 떠들고 난리를 쳤는데 저는 밤늦게까지 음식 나르고 치우고 설거지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었어요. 마치 식당 아주머니 보듯이 하더라고요. 지수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수야, 너 정말 복받았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편해. 나도 이런 시어머니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멸감이 들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지수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집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세금도 많이 나온다던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집 명의를 넘기라고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서 산 이 집을 말이에요. 아직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집을 넘기라니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수가 처음부터 노린 건 이 집이었구나. 저는 그냥 집을 관리해주는 무료 관리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각성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며칠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지수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으려야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대박이야. 시어머니가 완전 호구라니까 뭘 시켜도 다 해주고 돈도 슬쩍슬쩍 가져다 써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집도 진짜 좋은 곳에 있어서 나중에 팔면 몇 억은 나올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안에는 집 명에 넘기게 할 거야.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순진해서 잘 꼬시면 다 넘어가거든. 벌써 몇 번 떠봤는데 싫다는 내색은 안 하더라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 그 순간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순진하다고요? 잘 꼬신다고요?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참고 양보했던 모든 것들이 지수에게는 그냥 호구의 행동으로 보였던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다음 말이었어요. 진짜 편해 죽겠어. 집안일은 다 해주고 돈도 쓸 수 있고 집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완전 대박이지? 남편도 완전 마마보이라서 내 편만 들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나한테 참으라고만 하더라고. 정말 운이 좋았다니까.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췌해졌을까요?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눈빛도 생기를 잃었더라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제법 당당하고 씩씩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복내야, 너는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착한 건 좋지만 호구가 되면 안 되거든. 세상에는 남의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 그 말을 들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온 후 지수가 여전히 통화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달쯤에는 진명의 이전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낼 거야. 세금 절약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명의만 바뀌면 바로 전세 놓을 거야. 그럼 시어머니는 월세방으로 보내고 우리는 전세금으로 새 집 살면 되거든. 월세방으로 보낸다고요? 제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월세방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제 집 전세금으로 자신들이 새 집을 산다는 거였고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외출한 사이에 준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준영아, 혹시 진명의 이전에 대해서 지수랑 얘기한 적 있니? 그랬더니 준영이가 당황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지수가 세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긴 했는데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까지 이미 지수 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금 때문이라는 핑계로 말이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영아,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해. 집 명의를 바꿀 이유가 없어. 그러자 준영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수도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의심하시면 안 되죠. 의심이라고요? 제가 들은 건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도 이미 지수의 편이 되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남편한테 면목이 없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버려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복내야, 이제 그만 참고 살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당당하게 살아도 돼. 꿈에서 깨어나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집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혹시 진명의 이전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거든요. 법무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본인 의사에 반해서 명예 이전을 강요하는 건 불법이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에도 가서 통장 관리를 더 철저히 했어요. 지수가 몰래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도 바꾸고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또 집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아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다행히 아직은 제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며칠 후 정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수가 본격적으로 진명의 이전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세금이 정말 많이 나온다던데요. 저희가 명의를 가져가면 세금도 절약하고 관리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어떠세요? 정말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수야,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집 관리도 혼자 잘할 수 있어. 굳이 명의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지수의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세금 절약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의심한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거야. 그리고 세금은 내가 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지수는 그 말에 화가 난 듯 말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준영이가 저에게 왔어요. 엄마,
지수가 많이 속상해해요. 엄마가 너무 차갑게 대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집은 평생의 보금자리인데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니. 하지만 준영이는 여전히 지수 편을 들었어요. 엄마, 지수도 우리 가족이에요. 좀 더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들조차 지수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어머니, 집 시세나 한번 알아보려고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해서요.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시세를 알아본다면서 실제로는 매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중개업소 사람이 집 곳곳을 둘러보며 평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평생 살던 집을 마치 상품처럼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수가 슬쩍 물어보더군요. 만약에 팔게 된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중개업소 사람이 돌아간 후 지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이럴 때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 사시기도 그렇고요. 정말 교묘하게 유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어요. 지수야, 엄마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남편과 함께 산 추억이 담긴 집이거든. 팔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러자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지수가 또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조급해진 목소리였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진명의 이전도 거부하고 집 팔기도 싫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지수가 조급해지기 시작했구나 싶었거든요. 드디어 제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지수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칠 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외출했다가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지수가 제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도 뒤지고 있더라고요.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지수가 깜짝 놀라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청소하다가 어머니 방에 들어왔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청소를 한다면서 서랍을 뒤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분명히 집 관련 서류나 통장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수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후로 지수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집안일도 대충 시키고 말투도 점점 반말에 가까워지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좀 해주시죠로 바뀌었다가 급기야는 이거 좀 해줘요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면 실수했어요 하면서 대충 넘어가고요. 더 가관인 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또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진짜 고집불통이야. 아무리 말해도 집 안 넘겨주려고 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다른 방법이라니, 강하게 밀어붙인다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며칠 후 그 다른 방법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지수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 드시면서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미리 검사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치매 검사라고요? 제가 언제 깜빡한 적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행위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명의 이전도 쉬워지고 모든 재산 관리를 자신들이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수야, 엄마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치매 검사 받을 필요 없어.
그러자 지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본인은 모르실 수 있어요. 가족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으면 검사 받아보시는 게 맞죠?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영이도 지수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지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엄마가 예전과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까지 지수 편에서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며칠 전에 미리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아뒀거든요.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고 의사 선생님도 매우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진단서도 미리 받아뒀고요. 그래서 저는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엄마가 이미 검사 받았어. 결과도 나왔고, 그러면서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뭔가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지수가 또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정말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언니,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이미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이래. 이제 어떻게 하지?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지수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보였거든요.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지수가 하는 말은 분명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강수를 써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뭔가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제가 먼저 공격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거죠. 지수가 진짜 강수를 쓰기 전에 제가 먼저 행동해야 했어요. 드디어 결전의 때가 다가온 거였습니다. 드디어 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수가 아침부터 이상하게 굴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준영이도 불렀어요. 가족회의 같은 거죠. 가족회의라니 무슨 말인지 뻔했어요. 진명의 이전을 강요하려는 거였죠. 저녁 시간에 준영이가 퇴근하자마자 지수가 식탁에 앉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뻔뻔하게 이런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집 명의를 저희 앞으로 해주시면 모든 관리를 저희가 할게요. 준영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지수 말이 맞아요. 엄마 혼자서는 부담스러우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제 아들이 지수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방에 가서 가져온 게 있었어요. 바로 핸드폰이었어요. 그리고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켰어요. 며칠 전부터 지수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지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언니, 나 정말 대박이야. 시어머니가 완전 호구라니까 뭘 시켜도 다 해주고 돈도 슬쩍슬쩍 가져다 써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집도 진짜 좋은 곳에 있어서 나중에 팔면 몇 억은 나올 것 같아.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영이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더라고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어요. 올해 안에는 진명에 넘기게 할 거야.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순진해서 잘 꼬시면 다 넘어가거든. 벌써 몇 번 떠봤는데 싫다는 내색은 안 하더라고. 준영이가 지수를 보며 말했어요. 지수야, 이게 뭐야?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어? 지수는 당황해서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친구랑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의만 바뀌면 바로 전세 놓을 거야. 그럼 시어머니는 월세방으로 보내고 우리는 전세금으로 새 집 살면 되거든. 이 말이 나오자 준영이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엄마를 월세방으로 보낸다고?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이상한 말 시켜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녹음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진짜 편해 죽겠어. 집안일은 다 해주고
돈도 쓸 수 있고 집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완전 대박이지? 준영이가 소리쳤어요. 지수야, 정말 이게 내 진심이었어? 엄마를 이용만 하려고 했던 거야? 지수는 울면서 부정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났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수야, 엄마가 호구로 보였니? 순진해서 잘 꼬시면 넘어간다고 했지? 그런데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말이야. 지수는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준영이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말씀을 안 듣고 지수만 믿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이제 그만 나가거라. 이 집에서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겠어. 지수는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드디어 제가 승리한 거였어요.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게 옳았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지수가 집을 나간 후 정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으면 되고 하루 종일 누구한테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준영이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수한테 완전히 속았네요. 그러면서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준영이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자.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며칠 후 지수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어요. 짐을 가지러 온 거였는데 저에게 빌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지수야, 이미 늦었어. 내가 한 말들을 어떻게 잊겠니?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거야. 지수는 울면서 나갔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억눌리고 참고 살았는지 그때 깨달았거든요.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준영이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지수는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녹음 파일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법원에서도 지수의 행동을 문제 삼았거든요. 사기 혼인에 가깝다고 판단한 거죠. 정말 사이다 같은 결과였어요. 악한 일을 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일을 시키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요즘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도자기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지금은 제법 예쁜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68살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다니 인생이 참 신기해요. 준영이는 지금 혼자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가끔 안부를 묻고 찾아오는데 예전보다 훨씬 철이 들었더라고요. 엄마, 그때 엄마가 참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계속 참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아들 같은 말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거죠. 남의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그래야 해요. 제가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고 계시다면 참지만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복래 할머니의 통쾌한 반격 정말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막장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